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기초회화 1탄의 지니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인 회화 수업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준비 강의 들으시면서 배웠던 내용들 밑거름으로 잘 가지고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화 강의 같이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르송 앙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프랑스어 단어는요. 바로 비수입니다. 자, 비수라는 게 뭐냐면은 볼 뽀뽀예요. 볼 입맞춤인데 프랑스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엔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얼굴이 확 다가올 거거든요. 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비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뽀뽀인데 양 볼을 서로 맞대면서 하고 소리만 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사람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비수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미스용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미스용은 인사하기 표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용에서는 서로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용부터 시작할게요. 자, 프랑스어에는 인사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렇지만 영어처럼 프랑스어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낮 인사부터 볼게요. 낮 인사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요. Bonjour, bonjour, bonjour. 자, 낮에 하는 인사는 bonjour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저녁에 하는 인사는 bonsoir, bonsoir, bonsoir. 자, 낮에 하는 인사에 나와 있던 jour가 낮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bonsoir에 있는 soir가 바로 저녁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낮 인사는 bonjour, 저녁 인사는 bonsoir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 대체 저녁 인사를 몇 시부터 해야 돼요?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6시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7시부터 저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밖에 하늘을 보고 좀 깜깜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bonsoir라고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할게요. 다시 한번 낮에 하는 인사는 bonjour, 밤에 하는 인사는 bonsoir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밤낮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인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사는 좀 더 친한 친구 사이에 하는 인사거든요. 어떤 인사냐면 salut, salut, salut. 자, salu트라고 하는 인사는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고 헤어질 때도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bonjour, bonsoir 이런 인사보다 salu트라는 인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도 있지만 우리 처음 만난 사이에는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인사도 하죠. 자, 프랑스어로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enchanté, enchanté, enchanté. 자, enchanté라고 하면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제가 괄호를 하고 을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준비 강의에서 들었다시피 프랑스어에는 성수 개념이 있죠.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처럼 남성분들이 말을 할 때, 남성분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의가 없이 말해주시면 되고 여성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뒤에 을을 붙여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말씀하시든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든 발음은 똑같이 enchanté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다만 글로 쓰실 때 여성분들은 뒤에 으 하나 더 붙여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밤낮 상관없이 친구랑 하는 인사 salut, 그 다음에 만나서 반가워는 enchanté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고 계신 거 확인해 볼게요. 낮에 하는 인사 뭐라고 했었죠? bonjour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하는 인사는 bonsoir, 그 다음에 밤낮 상관없이 친한 사이에 하는 인사는 salu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는
enchanté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미션도 très bien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션 가보도록 할게요. 이름 묻고 답하기. 자, 이름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름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건데 이걸 어떤 문장으로 물어볼 거냐면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Tu t'appelles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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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tu t'appelles이라는 게 너는 불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너는 불리니? 라고 물어봤어요. 프랑스어는 다행히도 의문문을 만들 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뒤에 물음표만 붙여주시고 발음할 때 끝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서문이랑 의문문이랑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똑같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tu t'appelles이라는 게 너는 불리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꼬멍이라는 게 어떻게? 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tu t'appelles 너는 불리니? 꼬멍 어떻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이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이름을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Tu t'appelles comment?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할 수 있으셔야겠죠. 자, 제일 간단하게 나는 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입니다 라는 표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표현이에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Je suis G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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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e suis라는 표현 나는입니다. être 동사 사용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우리 준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je suis라고 한 다음에 뒤에 이름만 붙여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자비에입니다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Je suis Xavier. 다시 한번 Je suis Xavier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내 이름은 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번에도 나는 진이라고 불린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진이라고 불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Je m'appelle G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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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너는 불린다는 tu t'appelles이었죠. 그렇지만 나는 불린다는 je m'appelle입니다. 제가 준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어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되는 공식의종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동사가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은 진이입니다는 Je m'appelle Ginny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 이름은 자비에입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Je m'appelle Xavier. 다시 한번 Je m'appelle Xavier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너 이름이 뭐야? 너는 어떻게 불리니? 아까 어떻게 물어봤었죠? Tu t'appelles comment? Très bien. 그 다음에 나는 진이야. 간단하게 나는 진이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Je suis Ginny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Xavier야. 나는 Xavier라고 불린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Je m'appelle Xavier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미션까지 엑셀런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Bonjour, Bonjour, je m'appelle Ginny. Tu t'appelles comment? je suis Xavier. Enchanté. Enchantée. 자, 잘 듣고 오셨나요? 아까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귀에 쏙쏙 들어오셨죠? 자, 이번에는 제가 한 문장씩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Bonjour. Bonjour. 자, 낮에 하는 인사 bonjour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Bonjour, je m'appelle Ginny. Bonjour, je m'appelle Ginny. 같이 bonjour 라고 인사를 하면서 Je m'appelle Ginny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Je m'appelle, 나는 불린다, Ginny 라고. 그래서 내 이름은 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u t'appelles comment? Tu t'appelles comment? 자, Tu t'appelles comment? 너 이름이 뭐니? 너는 어떻게 불리니? 라고 이름을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Je suis Xavier.
Je suis Xavier. 자, je suis Xavier. 나는 자비에야. 나는 자비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서 enchanté. Enchanté. 자, enchanté 뭐였죠? 만나서 반가워 라는 인사였었죠. 자, 그랬더니 진이도 enchanté. Enchanté. 똑같이 enchanté. 나도 만나서 반가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이는 여자니까 뒤에 으가 하나 더 붙었고 자비에는 남자니까 뒤에 으가 안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처음 만나서 이름 물어보고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하는 인사들 다 잘 들으셨죠?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사하는 표현. 안녕이라고 낮에 하는 인사 뭐였었나요? bonjour라고 인사했었죠. 자, 이거 말고 좀 더 친근한 사이에 밤낮 상관없이 하는 인사는 제가 뭐라고요? salut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는 인사는 enchanté라고 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름 묻고 답해 볼게요. 네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물어봤었죠? Tu t'appelles comment?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진이야. 나는 진이라고 불려. 어떻게 한다고요? Je m'appelle Ginny 라고 하시면 오늘 수업도 아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처음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들어봤는데 오늘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친구랑 또 새로운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 Bonjour. Bonjour, je m'appelle Ginny. Tu t'appelles comment? Je suis Xavier. Enchanté. Enchantée. 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기초회화 1탄의 지니입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시간 르송 7에서 배울 내용은 빵집에서 라는 주제로 대화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오늘은 빵집에서 대화를 나누니까 빵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본 적 있었죠? 빵집이라는 단어 boulangerie라고 했었습니다. 자, boulangerie라고 하면은 빵집인데 우리가 프랑스 가시면은 빵이 굉장히 유명하죠. 빵도 유명하고 뭐 케이크 종류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굳이 막 유명한 뭐 세계 뭐를 받았다 이런 데서 빵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있는 빵집에 아무 데나 들어가셔서 바게트 하나 주세요. 뭐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 사드시면은 아, 이래서 프랑스는 빵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한국이랑 뭐 버터도 다르고 우유도 다르고 그리고 뭐 밀가루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맛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셔서 꼭 빵 하나씩 사서 드셔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미시용 준비했고요. 첫 번째 미시용에서는 빵집에서 주문해야겠죠. 그래서 주세요 라는 표현 같이 배워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미시용에서는 boulangerie 빵집과 관련된 어휘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시용에서는 숫자 관련된 표현들 숫자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시용 주세요부터 시작할게요. 자,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냐면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자, s'il vous plaît라고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걸 앞에 말하고 그 뒤에 s'il vous plaît만 붙여서 뭐뭐를 주세요라는 표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뭐라고요? s'il vous plaît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이 s'il vous plaît가 어떻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니가 있죠. 자, 지니 뒤에다가도 s'il vous plaît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지니 s'il vous plaît라고 하면은 지니 주세요. 저를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표현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세요라는 표현보다는 지니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이 주세요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뭐 지니랑 얘기하고 싶다, 지니랑 통화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니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boulangerie 빵집을 가져왔어요. 빵집 뒤에다가도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빵집 s'il vous plaît라고 하면은 빵집을 제가 뭐 사는 약간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빵집 s'il vous plaît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면 택시 같은 거 탔을 때 빵집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빵집 s'il vous plaît, boulangerie s'il vous plaît라는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은 주세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의 please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please도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거 말하고 please만 붙이면은 완벽한 뭐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죠. 의사 전달이 분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s'il vous plaît라는 표현은 그만큼이나 여러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주세요. 뭐라고요? s'il vous plaî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스용도 très bien 잘 완수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스용 빵집이랑 관련된 어휘 시작할게요. 자, 먼저 빵집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빵이라고 하는 단어 가르쳐 드릴게요. 빵은 du pain, Du pain. du pain, Du pain. du pain. Du pain. 자, 빵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빵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똑같죠. 자, 이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처음에 프랑스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냥 한국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빵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에서도 빵인 거예요. 그래서 아, 프랑스어 빵이 그대로 한국에 넘어와서 빵이 된 거구나 라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 뒤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저랑 관사 공부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어요. 프랑스어에는 관사가 세 종류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저희는 두 가지만 배운 거였거든요. 근데 이 뒤라는 거는 그 나머지 하나예요.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부분을 나타내는 관사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빵이라는 게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셀 수 없는 거일 때 그럴 때 이런 부분 관사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쥐빵이라고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빵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 빵, 바게트죠. 그래서 바게트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윈 바게트, Une baguette. 윈 바게트, Une baguette. 윈 바게트. Une baguette. 자, 바게트. 우리가 바게트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발음만 정확히 바게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윈이라는 관사를 붙여서 바게트 한 개라는 의미를 나타냈어요. 자, 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 바게트는 여자겠죠. 여성인 바게트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주세요라는 주문할 수 있는 표현 배웠으니까 그거랑 이 단어랑만 결합시키면은 빵 주세요, 바게트 하나 주세요 라는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세요 라는 표현 다시 한번 뭐라고요?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다가 빵 주세요, 바게트 하나 주세요 라는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빵 주세요. Du pain,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Du pain, s'il vous plaît. Très bien. 이번에는 바게트 한 개 주세요. 어떻게 말하죠?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바게트만큼이나 프랑스 빵 하면 유명한 게 바로 크루아상이죠. 자, 크루아상은 un croissant, Un croissant. un croissant, Un un croissant. croissant. Un croissant. 자, 우리나라 말처럼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르 발음이 흐 발음이 나기 때문에 크루아상이라는 발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앙이 붙어 있으니까 이 크루아상은 남자겠죠? 그래서 크루아상 한 개 하면은 un croissant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빵, 초콜릿 들어간 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 초콜릿 들어간 빵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모든 빵집에 이 빵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초콜릿 빵 한 개는 un pain au chocolat, Un pain au chocolat. un pain au chocolat, Un pain au chocolat. un pain au chocolat. Un pain au chocolat. 자, 빵 하면은 빵이라는 거는 그냥 빵이었어요. 빵인데 오 쇼콜라. 자, 쇼콜라라고 하는 게 바로 초콜릿이거든요. 딱 봐도 초콜릿 같죠? 그래서 초콜릿이 들어간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빵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초콜릿 빵 한 개는 un pain au chocola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초콜릿빵 하나 주세요.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크루아상 한 개 주문해 봅시다. 어떻게 주문할 수 있죠?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 croissant,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초콜릿빵 주문해 볼게요.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rès bien. 자, 이번에는 이제 좀 그런 빵 말고 약간 케이크 같은 류로 넘어가 볼게요. 프랑스는 타르트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르트, 딸기 타르트랑 레몬 타르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딸기 타르트 한 개라는 단어. 먼저 타르트부터 갈게요. Une tarte Une tarte aux fraises. aux fraises. Une tarte aux fraises. Une tarte aux fraises. 자, 제가 발음을 tarte fraise라고 했어요. 그 발음 써는 거는 une tarte aux fraises라고 했지만 붙여서 말하면은 연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une tarte aux fraises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une tarte aux fraises. Une tarte aux fraises. 마지막 une tarte aux fraises. Une tarte aux fraises. 자, une tarte 하면은 타르트인데 어떤 타르트냐면 프레이즈라는 게 딸기예요. 그래서 딸기로 만들어진 딸기가 들어간 타르트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몬 타르트 갈게요. Une tarte au ci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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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une tarte 타르트인데 au citron. citron이라는 게 레몬. 우리 준비 강의 때도 잠깐 봤었죠. 자, 레몬으로 만들어진 레몬이 들어간 타르트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아까 초콜릿빵부터 시작을 해서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쇼콜라 앞에 O가 붙어 있었고 프레이즈 앞에도 O가 붙어 있고 뭐 X가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그 여기도 시통 앞에 O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O가 뭐냐면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시통으로 만들어진 시통이 들어간 재료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딸기가 들어간, 아까는 초콜릿이 들어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나 타르트 종류가 있으면은 그 뒤에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오 뒤에다가 재료를 붙여주시면 아, 이 맛이 나는 이게 들어간 타르트구나, 빵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장 만들어 볼게요. 딸기 타르트 한 개 주세요. 어떻게 말하죠? Une tarte aux fraises,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e tarte aux fraises, s'il vous plaît. Très bien. 그 다음에 레몬 타르트 한 개 주세요. Une tarte au citron, s'il vous plaît. 다시 한번. Une tarte au citron,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바게트 하나 주세요. 어떻게 주문할까요?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Très bie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콜릿빵 하나 주세요. Un pain au chocolat, s'il vous plaît. Très bien. 그 다음에 마지막 레몬 타르트 하나 주세요. Une tarte au citron,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두 번째 미션까지 엑셀런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미션, 숫자 관련된 표현 배워볼게요. 자, 숫자 오늘은 1에서 3까지만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들은 제가 강의 항상 시작할 때 르송 몇이라고 하면서 살짝 얘기해 드리긴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숫자 1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관사 배우면서 봤었으니까. 자, 숫자 1, 하나를 의미하는 거 뭐였었죠? 바로 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또 의가 괄호에 붙어 있어요. 자, 이 의는 뭘까요? 바로 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프랑스어에는 명사가 남성, 여성, 복수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앙이 붙어 있는 경우는 뒤에 남성 명사인 경우, 아까 앙 크루아상처럼, 그리고 이 뒤에 의까지 붙으면은 윈이 되는데 이 윈일 때는 바게트처럼 여성인 경우에는 윈 바게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숫자 1, 남성일 때는 앙, 여성일 때는 윈, 남성일 때는 앙, 여성일 때는 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숫자를 다 남자, 여자를 구분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뒤에 두 개부터는 복수죠. 복수일 때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 2 들어갑니다. 숫자 2는 드. 자, 제가 되라고 적어 드렸는데 제가 되라고 읽지는 않았어요. 왜 되라고 적어 드렸냐면 발음하실 때 되라고 발음을 하세요. 그런데 되라고 하면 입이 벌어지죠, 옆으로. 근데 벌리지 마시고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 주신 상태로, 그렇게 고정한 상태로 되라는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드.
이런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2는 드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숫자 3은 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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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자, 여기서도 에그 발음을 막 토아 이렇게 토할 것 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만 토아라고 건드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 1은 여성일 때는 윈, 숫자 2는 드, 그 다음에 숫자 3은 토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 까먹지 마시고 잘 갖고 계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크루아상 1개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크루아상은 남성이었으니까 크루아상 1개는 안 크루아상이라고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크루아상 1개 주세요는 안 크루아상 시브플레라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크루아상 말고 바게트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 1개 표현은 어떻게 하죠? 윈 바게트라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바게트는 여성이니까 앙 바게트가 아니라 윈 바게트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바게트 1개 주세요는 윈 바게트 시브플레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게트 2개 달라고 해볼게요. 바게트 하나 먹었는데 배가 다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 2개 주세요는 바게트 2개 먼저 갈게요. 바게트 2개는 드 바게트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숫자 2를 할 때는 남성, 여성 구분 없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뒤에 S가 붙는다는 거. 복수 만들었으니까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게트 2개 주세요. 주문 어떻게 할까요? 드 바게트 시브플레 다시 한번 드 바게트 시브플레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달달한 걸로 먹어보려고 초콜릿빵 1개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빵 1개는 앙빵 쇼콜라라고 했었죠. 빵이라는 게 남성이어서 앙빵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콜릿빵 1개 주세요. 주문은 어떻게 할까요? 앙빵 쇼콜라 시브플레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단 게 너무 많이 땡겼었나 봐요. 하나 갖고는 안 되겠고 3개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초콜릿빵 3개 갑니다. 초콜릿빵 3개는 토아빵 쇼콜라 다시 한번 토아빵 쇼콜라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S를 붙이긴 붙일 건데 인맨 뒤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이 빵에다가 붙여주셔야 합니다. 초콜릿이 들어간 빵, 메인은 빵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하는 거는 빵에다가 S를 붙여주셔야 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콜릿빵 3개 주세요. 주문은 어떻게 할까요? 토아빵 쇼콜라 시브플레 다시 한번 토아빵 쇼콜라 시브플레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루아상 1개 주세요. 안 크루아상 시브플레 두 번째 초콜릿빵 2개 주세요는 드빵 쇼콜라 시브플레. 자, 여기서도 S 위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바게트 3개 주세요. 토아 바게트 시브플레라고 해주시면 마지막 미션까지 엑셀런으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빵집에서 나누는 대화 같이 들어보고 올게요. Bonjour monsieur. Bonjour, madame. Qu'est-ce que vous voulez? Une baguette et 2 croissants s'il vous plaît. Une baguette et un croissant. Non, une baguette et 2 croissants s'il vous plaît. Ah oui, ça fait 3 €. 잘 듣고 오셨죠? 자, 아까 배웠던 표현들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Bonjour monsieur. Bonjour monsieur. 자, bonjour monsieur라고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monsieur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어요. monsieur라는 거는 아저씨, 남자를 지칭하는 건데 영어에 Mr. 정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bonjour madame. Bonjour madame. 자, 안녕하세요 마담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마담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아줌마라는 뉘앙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예전에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별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는데 자, 이 마담이라는 거는 사실 프랑스에서 그냥 아줌마를 원래 뜻하는 의미지만 지금은 아줌마든 할머니든
그 다음에 뭐 젊은 여성이든 상관없이 그냥 마담이라고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서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 자, qu'est-ce que vous voulez 라고 하는 표현은 qu'est-ce que, 무엇을 이라는 표현이고 vous voulez 하면은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문하기 전에 상대방이 물어보는 표현으로 쓰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뒤에서도 자주 나올 거니까 그렇게 지금 막 열심히 외우려고 막 쓰고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주문해야겠죠. 주문해 볼게요.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자, 어떻게 주문했냐면 une baguette, 바게트 하나랑 그리고 et deux croissants, 크로아상 몇 개 달래요? 2개 달라고 하죠. s'il vous plaît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une baguette et un croissant. Une baguette et un croissant. 바게트 한 개랑 그리고 un croissant, 크로아상 하나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잇지 못했냐? non, Non.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왜 아니요 라고 했냐면 아까 크로아상 2개 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자, 바게트 하나랑 deux croissants, 크로아상 2개 달라고요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 oui. Ah oui. 아, 그래요. 아, 맞다. 아, 그래요.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ça fait 3 euros. Ça fait 3 euros. ça fait 3 euros. Ça fait 3 euros. 자, ça fait 3 euros.라고 하는 문장은 ça fait라는 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입니다. 다 합해서 얼마예요라고 답해 줄 때 ça fait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라는 거는 아까 배웠었죠. 숫자 몇이었었죠? 바로 3이었었어요. 그래서 3 euros, 우리가 유로라고 하는 거, 프랑스 화폐 단위 유로라고 하는 3유로예요. 다 합쳐서 3유로예요 라고 가격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표현도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빵집에서 주문하는 표현들 몇 가지 배워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표현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세요라는 표현 사용해서 빵 주세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Du pain, s'il vous plaît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바게트 한 개 주세요는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Très bien. 그 다음에 딸기 타르트 한 개 주세요는 Une tarte fraise, s'il vous plaît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개 말고 숫자 더 넘어가 볼게요. 크로아상 2개 주세요.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그 다음에 초콜릿빵 3개 주세요는 trois pains au chocolat,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시면 오늘 배웠던 거 다 열심히 따라와 주신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제 수업 잘 따라와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Au revoir. Bonjour monsieur. Bonjour, madame. Qu'est-ce que vous voulez?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Une baguette et un croissant. Non, une baguette et deux croissants, s'il vous plaît. Ah oui, ça fait 3 euros. 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기초회화 1탄의 지니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 leçon 19에서 배울 내용은 시장에서라는 주제로 한번 시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시장으로 가니까 시장이라는 단어 아셔야겠죠. 시장을 marché, Marché. marché, Marc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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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길에서 이렇게 막 팔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어디 시장 거리 같이 그런 데를 바로 마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뭐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들 프랑스어로도 뭐 슈퍼마르시 이런 식으로도 부르고 큰 슈퍼는 뭐 이페마르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길에서 이제 편하게 막 아저씨 뭐 주세요 이러면서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바로 마르시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미시용 준비했고요. 첫 번째 미시용에서는 마르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단어들 몇 가지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스용에서는 수량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스용에서는 이제 시장 갔으니까 물건 사고 해야겠죠. 그래서 가격 묻고 답하는 것 표현들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미스용 막시 어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물건들, 음식물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과일 한번 살펴볼게요. 사과라는 단어, la pomme, La pomme. la pomme, La pomme. la pomme. La pomme. 자, 뽐무라고 하면은 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 가시면은 사과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슈퍼에 가든 시장에 가든 분명 똑같은 사과인데 사과 종류가 막 대여섯 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지? 막 고민하실 텐데 잘못 사면은 우리나라 사과 되게 맛있잖아요. 아삭하고 달고. 그런데 프랑스 사과 딱 잘못 먹으면은 퍼석하고 달지도 않고 뭐 맛도 없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저는 항상 사 먹었던 사과가 핑크레이디였나 레이디핑크였나 그런 사과가 있었거든요. 그 사과가 한국 사과랑 맛이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유학 가시는 분들이나 사과 사드실 분들은 그 사과 한번 사드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감자라는 단어는 la pomme de terre, La pomme de terre. la pomme de terre, La pomme de terre. la pomme de terre. La pomme de terre. 자, 아까 사과일 때 뽐무라는 단어를 봤어요. 이 라뽐무 하면 사과인데 감자인데 사과라는 단어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과인데 무슨 사과냐면 terre라는 게 땅입니다. 이 토양,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사과. 감자라는 게 뭐 모양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사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흙 속에 땅이 있는 사과다라는 의미로 감자라는 단어를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la pomme de ter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라는 단어 외우실 때 같이 감자라는 단어도 가져가시면은 두 단어 한 번에 외우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사과는 la pomme, 감자는 la pomme de terre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과나 이런 야채 같은 거 말고 해산물 쪽으로 가볼게요. 자, 보통 이제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신선한 해산물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살 때는 시장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시장에 가셔서 이번에는 홍합을 사볼게요. 홍합은 la moule, La moule. la moule, La moule. la moule. La moule. 자, 프랑스에 가시면은 원래는 이게 뭐 벨기에 브뤼셀에서 온 이름을 따고 있는데 홍합이랑 감자튀김이랑 나오는 음식이 굉장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프랑스 식당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프리트라는 걸 시키는데 우리 프리트라는 게 감자튀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물 프리트, 홍합이랑 감자랑 같이 나오는 그때 음식 시키실 때도 홍합이라는 단어 확인하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슈퍼 가서도 홍합 사실 때 물 주세요. 라물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홍합 말고 이번엔 새우. 새우 가볼게요. 새우는 la crevette, La crevette. la crevette, La crevette. la crevette. La crevette. 크레베트라고 하면은 새우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산물 종류. 홍합은 la moule, 그 다음에 새우는 la crevett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 하면은 치즈죠. 치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시장에 가면은 어디선가 되게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딱 가보면은 치즈가 진짜 수십 가지 막 수백 가지 종류가 쫙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치즈 그 냄새 잘 못 맡으시는 분들은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치즈 종류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도 되게 잘 접할 수 있는 치즈 중에 까망베르라는 치즈 있죠. 자, 프랑스어로 정확한 발음으로 어떻게 읽냐면 le camembert, Le camembert. le camembert, Le camembert. le camembert. Le camembert. 자, 이렇게 세, 아 발음이 붙어 있을 때는 까가 아니라 꺄라고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몽베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까몽베르라는 치즈가 원래 지금 이 모양을 보니까 되게 동그랗게 생겼죠. 자, 우리 그 통계학적으로 이제 뭐 수치 통계 낼 때 원형 그래프 사용할 때 그 원형 그래프 모양이 이 까몽베르 모양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그 원형 그래프를 프랑스어로 까몽베르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프랑스 가시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염소 치즈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잘 안 팔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염소 치즈는 la chèvre, La chèvre. la chèvre,
La chèvre. La chèvre. La chèvre. 자, 이 chèvre라는 게 그냥 염소라는 뜻이 있는데 염소 치즈도 그냥 la chèv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까망베르 치즈는 le camembert, 그 다음에 염소 치즈는 la chèvr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복습해 볼게요. 자, 땅속의 사과라는 의미로 감자가 뭐였었죠? la pomme de terre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합은 la moule, 그 다음에 까몽베르 치즈는 le camembert라고 하시면 첫 번째 미시용도 super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미시용. 아까 이제 뭐 사과, 홍합, 치즈 이런 단어들 봤으니까 얘네들 살려면 얼마큼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량 표현 시작합니다. 자, 사과 한 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어떻게 말할까요? 윈 뽐무라고 해주셔야겠죠. 왜냐면 아까 라 뽐무였으니까 여성이어서 앙 뽐무가 아닌 윈 뽐무라고 하셔야지 사과 한 개라는 단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두 개는 드 뽐무라고 얘기하시고 뒤에다가 뽐무에 s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 얘기하는 거는 앞에 숫자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기가 쉬워요. 뭐 사과 한 개, 사과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홍합 살 때는 막 홍합 10개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막 몇 킬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킬로그램에 라는 이제 수량 표현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1킬로그램에 무엇 어떻게 얘기하냐면 1 kg de, 1 kilo de. 1 kg de, 1 kilo de. 1 kg de. 1 kilo de. 자, 이 킬로라는 거는 이제 남성형이거든요. 그래서 1 kg라고 합니다. 1kg를. 그래서 1 kg de는 뭐뭐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뭐의 1kg, 즉 1kg의 무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kg 홍합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1kg de 하고 홍합만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2kg 주세요 하면은 2kg, 그 다음에 3kg, 3kg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홍합 1kg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1 kg de moule, 1 kilo de moule. 1 kg de moule. 1 kilo de moule.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반드시 복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은 복수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kg의 홍합이라고 얘기할 때 1 kg de moule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말하기 편한 게 그냥 1kg의 홍합이라고 단어를 생각하시고 홍합 1kg 말고 1kg의 홍합의 순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말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새우 3kg, 3kg의 새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3 kg de crevette. 다시 한번 3 kg de crevett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3 kg라고 하면서 자, 여기 킬로에서도 3kg니까 S가 붙었어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레베트 얘도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실 게 이 뒤에 나와 있는 애들 지금 보니까 관사가 없어요. 여기는 관사를 붙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아까 치즈 살 때는 보통 뭐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뭐 한 조각 어떻게 얘기하냐면 un morceau de, Un morceau de. un morceau de, Un morceau de. un morceau de. Un morceau de. 자, 이 목소라는 게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n morceau, 한 조각, 그 다음에 뭐 두 조각 하면은 뭐 deux morceau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냥 일부분 주세요라는 의미로 그냥 치즈 한 조각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 정확히 한 조각이 뭐 몇 그램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치즈 한 조각 주세요. un morceau de 뭐 치즈 이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까망베르 한 조각이라는 표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un morceau de camembert, Un morceau de camembert. un morceau de camembert. Un morceau de camembert. 자, 여기서 un morceau, 목소 하나, 한 조각, 그 다음에 까망베르 한 조각 주세요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염소치즈 한 조각 주세요. 염소치즈 한 조각은 어떻게 말할까요? Un morceau de chèvre. 다시 한번. Un morceau de chèvre. 자, 여기서도 관사 안 붙는 거, chèvre 혹은 까몽베르 앞에 관사 안 붙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복습. 자, 감자 3개 어떻게 말할까요?
trois pommes de terre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감자 얘기할 때 감자 3개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감자 킬로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감자 1kg 주세요 얘기할 때도 그냥 un kilo de pommes de terre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홍합 1kg은 un kilo de moule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까망베르 한 조각은 un morceau de camembert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미션도 엑셀런으로 미션 클리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 가격 묻고 답하는 거 시작해 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이제 가격 얘기하려면은 이제 화폐 단위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유로는 우리 알고 있어요. 유로, 프랑스어 발음으로 어떻게 읽는다고 했었죠? 으호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약간 입 동그랗게 오므려서 으 발음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으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센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그 센트를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 1유로, 2유로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그냥 센트라고 얘기하지 정확히 프랑스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자, 오늘 알려드릴게요. 센트는 ce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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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ime. centime. 자, centi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프랑스에서도 이 centim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얘기할 때 그냥 뒤에 센트는 이 centim이라는 말 없이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두 단어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텐데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 간단한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C'est combien? C'est combien? C'est combien? C'est combien? C'est combien? C'est combien? 자, 꽁비앙이라고 하는 게 뭐 몇몇 채라고 수량을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est combien 하면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예요? c'est combien? 이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대답해 볼게요. 2유로 30센트입니다. 대답해 볼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est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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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2유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센트 얘기할 때는 뒤에 굳이 centim이라는 말 붙이지 않고 바로 그냥 숫자만 얘기해 주셔서 2,30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우리 프랑스어로 시간 얘기했을 때도 2시 30분 얘기할 때 분이라는 말 굳이 안 쓰고 그냥 2h30라고 얘기했었죠.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단위는 굳이 얘기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물어봤었던 c'est combien 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ça fait com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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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ça fait combien 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앞에 나왔던 c'est combien 이랑 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c'est combien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된다면 이 ça fait combien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이거 다 해서 얼마야? 라는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물어볼 때는 c'est combien? 이라고 물어보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다 해서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는 ça fait combien? 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ça fait combien 이랑 c'est combien 이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해 주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ça fait combien 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도 똑같이 ça fait 블라블라블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5유로 10센트입니다 라고 대답해 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Ça fait 5,10 €. 다시 한번 ça fait 5,10 €. 자, ça fait 얼마입니다. 이번에 5유로니까 5유로라고 하고 여기 또 연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유로라고 한 다음에 10센트니까 그냥 10 숫자 10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우리 첫 번째 배웠던 표현으로는 c'est combien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거 얼마예요? 좀 더 이제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라는 의미로는 ça fait combien 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대답해 볼게요. 5유로 30센트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C'est 5,30 € 혹은
Ça fait 5,30€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미션도 très bien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 나누는 대화들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Qu'est-ce que vous voulez? Je voudrais 1 kilo de moules. Oui, mademoiselle. Avec ceci? Je voudrais aussi 3 pommes de terre, s'il vous plaît. Ça fait combien? Ça fait 5,30 €. Pardon, monsieur. Un morceau de camembert, s'il vous plaît. Pas de problème. C'est 2,10 €. 잘 들어보고 오셨죠? 이번에는 제가 한 문장씩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Qu'est-ce que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 자, 우리 qu'est-ce que vous voulez라는 표현을 많이 봤었죠. Qu'est-ce que, 무엇을, vous voulez, 당신은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Je voudrais 1 kilo de moules. Je voudrais 1 kilo de moules. 자, je voudrais, 나는 원해요. 뭘 원하냐면 1 kilo, 1kg의 물, 홍합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Oui, mademoiselle. Oui, mademoiselle. 네, 아가씨라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vec ceci, Avec ceci, avec ceci. avec ceci. 자, avec ceci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우리 영어로 anything else?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뭔가 주문했을 때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그 표현이 바로 avec ceci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하네요. Je voudrais aussi 3 pommes de terre, s'il vous plaît. Je voudrais aussi 3 pommes de terre, s'il vous plaît. 자, 좀 고민하다가 je voudrais, 나는 원해요. aussi, 또한, 난 또 원해요. 뭘 또 원하냐면 3 pommes de terre, 감자 3개를 또 원합니다. s'il vous plaît, 주세요. pleas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서 ça fait combien? Ça fait combien? 자,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물어보네요. 그랬더니 ça fait 5,30€. Ça fait 5,30€. 자, 다 해서 5유로 30센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하나 봤더니 갑자기 Pardon, monsieur. Pardon, monsieur. pard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잠깐만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désolé 라고 배웠는데 그건 정말 내가 되게 미안할 때 désolé 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것보다 좀 더 가벼운 표현으로 잠깐만요, 죄송해요 라는 표현으로 빠거동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빠거동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길 가다가 누구 이렇게 잘못 부딪혔을 때 그때도 그냥 빠거동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빠거동 monsieur,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저씨 라고 하면서 Un morceau de camembert, s'il vous plaît. Un morceau de camembert, s'il vous plaît. 자, 까망베르 한 조각도 주세요 라고 추가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저씨가 pas de problème. Pas de problème. 자, pas de problem이라고 하는 말은 problem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 우리 영어에 뭐 problem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문제인데 pas de problem이라는 거는 자, 우리 pas라는 표현 ne pas 할 때 배웠어요.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pas de problème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어, 괜찮아, 상관없어 라는 표현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뭐 얘기했을 때 pas de problème, 뭐 부탁했을 때 pas de problème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지 라고 하면서 c'est 2,10€. C'est 2,10€. 자, 2유로 10이야. 치즈는 2유로 10센트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그 다음에 뭐 얼마예요? 물어보는 표현들 배워봤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장에 가서 감자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감자 뭐라고 했었죠? La pomme de terre 라고 했습니다. 땅속의 사과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홍합은 La moule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수량까지 더해서 얘기해 볼게요. 새우 1kg 어떻게 말할까요? 1 kilo de crevett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치즈 한 조각은 un morceau de chèvr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얼마예요? 어떻게 물어봤었죠? C'est combien 혹은 ça fait combien 이라고 물어볼 수 있고 대답해 볼게요. 2유로 10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C'est 2,10€ 혹은 ça fait 2,10€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으로 가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한번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 Qu'est-ce que vous voulez? Je voudrais 1 kilo de moules. Oui, mademoiselle. Avec ceci? Je voudrais aussi 3 pommes de terre, s'il vous plaît. Ça fait combien? Ça fait 5,30 €. Pardon, monsieur. Un morceau de camembert, s'il vous plaît. Pas de problème. C'est 2,10 €.